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한지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이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의 삶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20대 청춘들은 더욱더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정돼 있던 채용마저 취소가 된 시기를 견디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빚을 늘리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20대 청춘들이 어떤 현실에 놓인 건지 이슈 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고용브리핑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네. 20대가 특히 취업이 요즘 너무 안 돼서 빙하기다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참담한 어떤 고용 현황을 좀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얼마나 안 좋았길래 빙하기라는 표현을 썼을까 들여다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90만 4천 명이었는데 한 해 전과 비교를 하면 21만 8천 명이나 감소한 것이고요. 줄어든 일자리 숫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건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1984년 오일 쇼크, 2003년 카드 대란 딱 4차례였는데 2020년을 더해야 되니까 이제 5차례나 된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20대는 대출까지 많이 증가를 했다던데요.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이게 중요한 게 어느 한 군데에 어떤 대출이 증가를 한 게 아니라 다중채무에 이제 빠졌다는 게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다중채무란 서로 다른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개 1금융권에서 빌리지 못해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2금융권, 그리고 대부업체 같은 3금융권까지 의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가리지 않고 여러 금융사에서 상황이 되는 대로 돈을 빌리고 있어서 더 심각한 겁니다. 네, 그런데 대출 같은 건 다른 세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20대가 특히 심각한 건가요? 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요. 이 지난해 개인사업자 기업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중에 20대는 4,077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97.2%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의 2배 수준인데요. 지난해 개인사업자 기업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중에 30대는 전년 대비 59.6%, 40대는 50.3% 등 모두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전 세대가 골고루 다중채무에 빠져 있긴 한데 20대가 특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예년과 비교해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겁니다. 2018년, 2019년 2년 동안 개인 사업자 다중 채무자 증가율은 60대 이상이 20%대 후반으로 매년 가장 높았고 이어서 50대, 40대, 10대, 20대 순으로 10%대였는데요. 갑자기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전 연령대에서 개인 사업자 다중 채무자가 늘었는데 유독 20대가 더 크게 늘어난 겁니다. 20대 다중 채무 확대는 가계대출 부문에서도 두드러지는데요. 지난해 가계대출 다중 채무자 중 20대는 전년 대비해서 5.5%가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60대 이상 가계대출 다중 채무자 증가율 6.8%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겁니다. 네, 특히 20대의 다중채무가 늘어났다. 이건 코로나19 이후에 20대가 가장 타격이 컸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20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과 사업에서 직격탄을 맞은 게 다중채무자 급증 원인으로 봤는데요.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이 없다 보니까 이 금리가 높더라도 제2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사업을 하더라도 양질의 사업보다는 음식 배달업이나 소규모 창업 등에 많이 뛰어들면서 부족한 돈을 여러 금융사에서 사업자 대출로 메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대출도 많고 하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사업이 잘 돼서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20대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사업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것보다는 물류 배달 등 지속 가능성이 약한 게 많아서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요즘 부는 이것 열풍을 꼽고 있습니다. 이것 열풍, 좀 어떤 건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지금 딱 말씀하시니까 전 B2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20대들이 주식이랑 가상화폐 그렇게 요즘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20대가 주식과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만큼 이에 대한 자금 수요가 또 일부 다중채무로도 이어졌다는 건데요. 20대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한 해 새로 개설된 주식 계좌 현황을 보면 723만 개, 이 중 392만 개를 20대와 30대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분기 새로 코인 투자에 뛰어든 10명 중 6명이 2030 세대라고 해요. 주요 4대 코인 거래소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는 모두 250만 명에 달하는데 연령별로는 20대가 32.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장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중채무가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다 보면 이자는 또 어떻게 감당을 할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금융권보다 저축은행, 저축은행보다 뭐 대부업체 이런 순으로 이제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돌려막기까지 포함이 돼서 부실 폭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청년층이 증가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게 20대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건도 또 알려졌잖아요. 네. 정말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되게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게 저도 아까 보도국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네. 보이스피싱 전화가 회사 전화로도 왔더라고요. 회사 전화로요? 예, 네. 우체국에서 이제 우체국이라면서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최근 뭐 2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당한 2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뭐 지난해 1월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취업 준비를 하던 20대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이런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10대와 20대는 지난해에만 5,300명이 넘습니다. 2019년보다 무려 38%나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유독 젊은 층에서만 이렇게 피해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한재희 기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이스피싱인지 아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는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유독 젊은 층만 지금 피해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과거보다는 10대, 20대가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높고 사이버상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돼 있다 이런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사람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쉽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피해자가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조직 범죄의 일원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데요. 고용 불안 위기에 처한 20대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가 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특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언제쯤 이 긴 터널이 끝이 날까요? 오늘도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